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좀 아주 좋은 날이었죠. 코스피가 신고가를 또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번 주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까지 어떤 요 라인대 지지가 깨지지 않고 여기서 빠지지 않아주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이제 믿고 가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빠지면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올라간 만큼 빠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주 좋다라는 좀 좋은 징조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매수도 사실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 팔다가 어느 순간 이 바닥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급 역시도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말씀드렸던 때가 요때였거든요. 요 날, 거래량이 느는 거 확인하면서, 이제는 상승으로 갑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추세였었어요. 방향을, 잡고 있는 외국인이 계속, 장 끝까지 매수세를 유지하는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은 아주 좋은 시장이다. 다만, 이거에 어떤 종목들이 메인인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시황이나 이런 데에서 원래 내일 정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일단은 좋은 뉴스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트럼프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오바마 케어 관련해 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죠. 못하게 되면서. 그래서 트럼프 케어 관련해서 한 번에 실패를 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약발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던 건설 인프라 쪽을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트럼프가 말했던 건설 인프라 쪽은 이제 다시 시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힘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이쪽 안 한다. 자기네들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오르고 있어요. 특히 오늘 태양 관련한 애들 있잖아요. 동국 CNC나 유니슨, 그렇죠? CS 윈드 이런 애들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미세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거로 제가 좀 채워볼게요. 치우고 얘기하면 잠시만요. 이걸 치워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트럼프의 약발이 다 됐다. 한동안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천천히 될 거다. 좀 무뎌질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약세 국면을 되고 있어요. 달러 약세. 그러니까 이 말은 원화가 강세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달러 자산 보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달러가 아닌 비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 전부터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신흥국 관련해서 가장 저평가되는 곳이 한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입장이다. 좋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들의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한국의 입장은 그렇고. 근데 한국의 입장도 좋아요. 근데 한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의 입장은 어떨까? 얘네도 좋아요. 왜냐면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로 얻는 환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현재 2400 신고가를 코스피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주식 그 시세 차익도 있는 거죠. 요 환경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은 환경이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중국 위안화. 그죠?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경우, 그죠?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 수출이 한국에는 아주 높잖아요. 30% 이상 되는데, 대중의 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면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중국 관련한 화장품 관련한 애들, 특히 대표적으로 엄청난 많은 타격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확률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동시에 만약에 일어나면 한국 증시는 아마 아주 좋을 거라는 거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코스피의 장기 랠리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어떤 좀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아주 좋은 뉴스를 하나 전해드렸고, 뭐 꼭 이런 거랑 맞아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간 건지, 혹은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건지, 뉴스가 나오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앞뒤는 순위는 몰라요. 모르지만 보통 호재일 때는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메인인지 이런 건 몰라요. 알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아주 좋은 분위기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제가 오늘은 조금 이거 오늘 주식을 방송을 조금 짧게 할게요. 오늘 시장이 좋은 대신에 종목들이 딱히 매매할 종목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오늘 그 추가 매수했던 종목 있죠? 기억나시나요? 한솔케미칼? 오늘 과산화수소로 만드는, 그죠? 한솔케미칼. 한국에서는 점유율 1위. 지금 바닥권에서 한 번, 두 번, 오늘까지 세 번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요거 역시도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량을 조금씩 실어 나가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별 볼일 없겠지만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수익이 개선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거랑 비슷한 종목이 테크윙도 그래요. 테크윙. 제가 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거 있죠. 그 하반기에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오늘 추가 매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단순하게 좀 하면, 그러면 오늘 SKC가 있었어요. SKC에 대한 기업 내용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크게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오늘 좀 보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서 매수, 매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패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제가 오늘 50% 비중을 축소했어요. 그죠? 비중을 축소했고,
사실 최근에 들어온 사람도 10% 정도 수익이 났고, 이 두 번째 매수 타이밍부터 들어온 사람은 지금 한 27%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보통 저희의 매수 매도 원칙, 이익 실현의 원칙은 20% 정도 언저리가 넘어가면 이익을 보존하는 게 우선이에요. 보존. 이익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 이상의 수익은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따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SKC는 오늘 물량 50%를 덜어냈고, 그 다음에 뭐 내일도 한 번 더 봐야겠죠. 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하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패턴 다 이제 아시죠? 이렇게 제가 이런 종목을 좋아해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2014년도에 마이너스 211억 했던 회사가, 그죠? 2015년도에 77억 순이익으로 변해요. 2016년도에 326억으로 순이익이 껑충 뛰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509억으로 순이익이 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ROE를 한번 써드리면, RO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이었어요. 요 당시 때 14년도에. 그러다가 6, 한 7 정도로 오르고 24로 갔다가 29로 가거든요. 이 ROE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ROE가 증가한다라는 건, 이렇게 숫자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건 순이익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소리예요. 순이익이 엄청나게 상승하면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이, 최근에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주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하는 주식들이 나오면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교과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많아지거나 흔해지면 싸져. 가격은 싸지고, 귀하고 수량이 부족하면 비싸진다. 라는 수요와 공급. 그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도 실적이 너무나 끝내주는 종목이었고, 하지만 이제 이익 실현할 때가 왔다. 두 번째 매수했던 구간 하나, 둘, 셋, 네 번 매수했고,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이익 실현을 하게 나간 거예요. 25%씩, 25%씩. 오늘은 20%만 남기고 전부 다 매도. 그죠? 그래서 아마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의 수익이 거뜬히 났을 거고, 아무리 좀 늦게 사셨더라 하더라도 수익은 아마 만약에 중간에 사도, 그죠? 한 35% 정도가 났을 거예요. 여기서 샀더라도. 그죠? 잠깐만요. 제가 수익률을 줄였네요. 모르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50% 정도가 났고요. 여기 중간에서 그냥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수익은 3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추천했던 게 이 날짜였잖아요. 그죠? 요 날짜에만 샀어도 30%가 넘는 수익이 났을 거예요. 요 날짜에만 샀어도 30%.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익을 보존하자라는 거예요. 이익 보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억울했던 게, 저 100%도 먹어봤어요 라고 하는데 매도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률이 20%라는 거는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1년에 그 주주서한이라고 있잖아요. 보면 15% 이상씩을 목표로 삼아요. 15% 이상씩. 그렇죠.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20% 정도, 30% 정도 수익을 연으로 따졌을 때 낸다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가 며칠 만에 20% 수익이 났으면 이걸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을 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이익을 고스란히 보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자존심 버리시고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어요. 오늘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7% 수익이 나고 YMC 그죠? 인선 ENT도 오늘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너무 5%까지 오르는 바람에 매수 못했고 동진 세미캠 수익이 많이 났죠? 5% 그죠? 나이스 평가 정보도 여기 다 보이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신규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신규 추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도 벌써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많지만 서울식품도 3% 올랐고 그죠? 서울식품도 오늘 아주 좋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서 안 했고 포스코도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한국전자금융 역시 계속 신고가. 하나케미칼 이거는 우리가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이익 실현하자라고 했죠. 근데 지금 33,800원까지 왔죠. 그죠. 한국자산신탁도 신고가. 다 최근에 마지막에 문자 드린 걸로만 하더라도 꽤 큰 수익이 났어요. 솔브레인 그죠. 이제 곧 신고가 접근하고 있죠. LG화학 신고가. 한미약품은 이제 다시 좀 꼬리를 드나 정도의 모습.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종목이 많은데 좋은 종목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뼈저리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제 신규 매수했던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8%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치 과거를 뒤져봐도 LG 디스플레이가 하루에 8%가 빠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뉴스나 공시가 없어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하락폭이 너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국내 뉴스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토론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떤 추측성 이런 어떤 이야기들만 떠들고 그래서 외신을 좀 찾아보니까 결론은 그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냐. 중국에서의 디스플레이 재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발주를 이번에 발주할 거를 다음에 하반기에 하겠다. 근데 하반기도 발주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저는 가장 신빙성 있게 들렸고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야 할 정도인 거는 LG화학한테 어떤 배기가스 판매권을 좀 팔았다.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좀 안 되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빙성이 없고 일단은 아직 정확한 어떤 그 매도가 아직은 알 수는 없거든요. 기사도 안 나왔고 그래서 어제 매수하고 오늘 8%가 빠졌기 때문에 다 손절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단순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등을 해서 간다면 한번 따라갈 겁니다. 다시 따라갈 건데 반등 안 하고 흘러내리면 일단은 뭐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게 실적이 계속 우상향 하더라도 주가는 급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사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이익 실현했던 건데 다시 재매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몰빵했던 사람들은 불과 한 2주 영업일 만에 한 20% 정도 손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위험했던 날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시장에 순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미스터 스탁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희의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하는 주식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를 때는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손절을 빨리 치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면 다시 잡자. 이런 의미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면목이 없게 됐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해서 좋은 주식을 다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면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주식 방송을 좀 마치고요. 단 하나. 오늘 이 LG 디스플레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건 다 개인들은 엄청 샀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아주 불길한 징조예요. 개인들이 물량을 틀어지고 있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주식은. 그래서 일단은 이 단순 하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은 더욱더 화이팅하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